안녕하세요, 찰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을 이용하는 사람 알아차리기입니다. 비겸수를 좋게 쓰는 사람도 있고 상대를 이용하기 위해 나쁘게 쓰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의도적으로 불순하게 비겸수를 사람의 수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비겸술은 상대를 띄워 상대를 제압한다는 뜻이었죠. 상대를 띄워 지갑을 열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술집, 옷가게, 자동차 대리점 등등 많습니다. 술집에 가면 칭찬 일색으로 존경과 아부가 난무합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달콤한 말로 상대를 높이 띄워줍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은 기분이 황홀해져 지갑을 즉시 열게 됩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의 주머니에 돈은 띄워준 사람의 주머니로 소리 없이 흘러 들어가게 되죠. 고급 술집이나 유명한 클럽은 다 비겸수를 씁니다. 유명한 연예 기획사의 대표와 소속 연예인이 세간의 입에 올랐던 것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호화 파티와 미인을 미끼로 상대를 잘 구워 삼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기획사 대표와 담당 연예인은 초대한 손님을 하늘 높이 띄우고 모시며 냉정하게 상대를 관찰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비겸술의 달인이었던 거죠. 남을 이용하려고 의도적으로 비겸술을 쓰는 사람들의 수법. 첫째, 남을 올가매려는 사람은 상대의 권세와 능력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주변의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정계, 재계, 연예계에서는 경쟁관계의 핵심 인물 또는 포섭할 인물에 대해서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합니다. 지금은 정보를 수집하기 훨씬 편리해져서 유명한 사람일수록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아졌습니다. 방심하는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죠. 비겸수를 쓰는 그들은 상대를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아부하여 상대를 제압하는 게 목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칭찬을 하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비겸수를 작심하고 의도적으로 쓰는 사람의 그 칭찬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꼼짝 못하도록 띄워주는 말로 유인하고 크게 환대하여 단단히 올가매려는 작전이 숨어 있습니다. 남을 이용하려고 의도적으로 비겸수를 쓰는 사람들의 수법. 둘째, 비겸수를 쓰는 사람은 상황 변화와 정세에 따라 비겸수를 다르게 활용합니다. 그들은 상황과 정세의 변화에 따른 임기응변식 대처가 빠릅니다. 이견을 말하고 싶어도 절대로 그대로 하지 않고 반드시 동조하는 척한 다음 이견을 드러내는 게 그들의 화법 특징입니다. 가령 상대의 아이디어를 듣고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런 식의 화법을 구사합니다. 술상무나 영업맨들이 많이 쓰는 화법이죠. 비겸수를 쓰는 사람은 상대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앞에 대놓고 솔직하게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인물 중에서 대쪽 같은 배짱으로 또는 원칙대로 직언을 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제거되거나 자리를 잃었습니다. 남을 이용하려고 의도적으로 비겸수를 사람들의 수법. 셋째, 그들은 올가매려던 상대가 걸려들지 않으면 먼저 좋은 말로 환심을 산 뒤에 거듭 그의 명성과 지위를 들먹이며 띄워줍니다. 띄우면 띄울수록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쉬운 까닭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칭찬이 과한 것을 불편해합니다. 칭찬에 취하면 상대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고 자신은 허수아비가 될까 염려하기 때문이지요. 유명한 학자 남희건 선생님은 장강상학원에서 마윈 등 최고 경영자 상대로 고전 강연할 때 사회자가 남희건 선생님에 대한 칭찬이 길어지는 것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칭찬이 가장 두렵습니다. 내가 진짜로 믿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며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비판을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위험해지는 일은 적습니다.
칭찬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지만 독이 숨어 있어서 착각하게 하고 상대가 멋대로 조종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술에 취하면 하루면 깨지만 칭찬에 취하면 몇 년 뒤에도 깨어나지 못하고 상대의 올가미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남을 이용하려고 의도적으로 비겸수를 쓰는 사람의 수법 넷째, 상대를 띄워준 척하며 이면의 결점을 부각시키는 수법을 씁니다. 충성심이 대단하는 칭찬이 넘치면 그 이면의 아부분이라는 결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의리 있고 용맹하다고 띄워주면 그 이면의 생각이 깊지 못하고 단순하다는 결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인정이 많고 사람 좋다고 띄워주면 그 이면에 순진하고 무능하다는 결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근검절약하다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 그 이면에 구두쇠라는 결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말이 청산 유수라며 높이 띄우면 그 이면에 믿을 수 없는 약장수라는 결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돈의 귀재라며 높이 띄우면 그 이면에 돈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그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띄울 때는 쓰이는 구체적인 수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재물, 뇌물이 쓰입니다. 뇌물로 보석, 빛나는 진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나 옥 또는 고미술품 또는 부동산 정보, 주식 정보도 모두 해당합니다. 고급 정보는 보이지 않는 뇌물로 상류층에서는 흔히 쓰이는 수법입니다. 아름다운 미인도 선사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도 미인계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상대를 조종하려는 술수에는 반드시 칭찬, 상대가 좋아하는 재물, 귀한 물건, 미인이 세트로 쓰입니다. 그래서 돈, 명품, 고미술품, 고급 술집은 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게임 세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품목들입니다. 게임의 세계에서 하수들은 고수들이 높이 띄워주고 제공하는 재물 그리고 풀코스의 서비스를 받고 기분이 몽롱해져 스스로 그물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상대가 비겸술을 나쁜 방향으로 쓰는지 유심히 살피면 비겸술에 휘말리지 않고 약장수에 걸려드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의 세계에서만 비겸술이 쓰이는 것이 아니고 사슴의 세계에서도 비겸술은 쓰입니다. 다만 그 규모가 작고 쓰이는 수법이 덜 복잡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도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 또 만나요.